며느리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신우이는 혼수 가전을 자기 집으로 이전 설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친정엄마 휴대폰에 서비스 센터 알림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어야 할 최신형 대형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스타일러가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낯선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과 포장된 가전제품들입니다. 현관 앞에는 며느리의 혼수로 장만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담은 듯한 이삿짐 박스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는데 안방에서 신우이가 당당한 표정으로 걸어 나옵니다. 신우이는 마치 자기 집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며느리를 발견하고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 새언니 왔어? 라며 능청스럽게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포장된 혼수품들을 가리키며 어차피 우리 오빠 집 물건 아니야? 내가 잠깐 쓰는 건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의 혼수품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아니 오빠의 물건인 양거리낌 없이 자기 것으로 취급합니다. 며느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자신의 혼수품이고 친정에서 정성껏 마련해준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며느리는 어렵게 입을 열어 이 상황을 막으려 합니다. 이건 제 혼수품이에요. 왜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신우이는 오히려 얼굴을 찌푸립니다. 새언니가 너무 야박하다. 가족끼리 좀 빌려 쓰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난리야? 신우이는 오히려 며느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며느리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태연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내 시누이 사정이 어렵다. 지금 새로 이사 갈 집에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가족끼리 좀 도와야지. 너도 이제 한 가족이잖니? 시어머니는 직접 시키지는 않았지만 신우이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고립감을 느낍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섭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며느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신우이에게 가서 야, 내가 알아서 좀 해라. 형수 피곤하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는가 싶더니 이내 며느리에게 돌아서서는 내 동생이 잠깐 쓰겠다는데 왜 일을 이렇게 키우냐? 동생 사정 좀 봐줘라며 오히려 며느리를 나무랍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자 며느리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이 혼수 가전과 가구는 친정에서 큰돈 들여 해준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자신의 혼수품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 남편 그 누구도 며느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친정에서 해줬으면 더 여유 있다는 뜻 아니냐? 그럼 좀 나눠 쓰는 게 미덕이지. 새언니는 너무 자기 것만 챙긴다. 시누이의 뻔뻔한 발언에 며느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지만 혼자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합니다.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마치 얼어붙은 듯 서 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립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와 친정아빠가 예상치 못하게 등장합니다. 며느리는 놀라고 시누이와 시어머니,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얼어붙습니다. 친정엄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는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합니다. 친정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줍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모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에서 보낸 알림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알림에는 제품명, 기존 주소, 이전 설치 신청 주소, 그리고 신청자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 설치 신청 주소는 다름 아닌 시누이의 집 주소였고, 신청자 이름 또한 시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친정엄마의 휴대폰에 알림으로 전송된 이유는 바로 며느리의 혼수. 가전제품들이 친정엄마의 명의로 구매되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누이를 응시하며 묻습니다. 우리 딸 혼수 가전이 왜 시누이 집으로 이전 설치 접수돼 있습니까?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방금까지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변명합니다. 엄마, 저는 그냥 잠깐 빌리려고 한 거예요. 진짜로. 시누이의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친정아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위험이 느껴집니다. 잠깐 빌리는 물건을 왜 서비스 센터에 이전 설치까지 신청합니까? 그것도 당사자 동의도 없이 몰래 말입니다. 잠깐 빌리겠다는 말과 이전 설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친정아빠의 발언에 시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합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사돈 어르신.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빌려 쓰려던 것 뿐인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누이의 편을 들며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받아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먼저 허락을 구했어야죠. 몰래 가져가다 들킨 뒤에 가족을 찾는 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려 했던 건 이쪽입니다. 친정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나설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인데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친정아빠는 남편을 향해 따뜻하지만 단호한 시선을 보냅니다. 자네가 먼저 나섰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어. 정작 본인 아내의 편은 되어주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끼리 해결하라니 그건 회피하는 거지. 친정아빠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굽니다. 시누이는 마지막까지 뻔뻔함을 잃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어요. 다 쓰고 나면 깨끗하게 돌려주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친정엄마의 휴대폰 알림에는 이전 설치 주소와 더불어 이미 설치 예정 날짜까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깐 빌리는 행위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본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냅니다. 제 물건을 가져가려 한 것보다 더 서운한 건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저를 가족으로 지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집에서 혼자였어요. 며느리의 절규에 친정부모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친정엄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니야. 이제 내가 참을 차례가 아니라 선을 그을 차례다. 내 자리를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 친정엄마의 말에 며느리는 힘을 얻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며느리의 혼수 가전제품들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포장된 가전제품들을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친정 부모님의 단호하고 품격 있는 사이다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가족 챙기느라 내 편이 되는 법을 잊었으면 이제부터 내가 나를 챙기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남편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침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시누이가 혼수품을 자기 물건처럼 가져가려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방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